수요 공급은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첫 번째, 요 독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유량과 저량 차이점. 이건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니까 곡선 상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이 있죠, 그죠? 곡선 상은 수요 또는 이 공급 뒤에 뭐 붙습니까? 양이죠. 이런 말이 없으면 뭐 있으면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쓰면 이건 다른 말로 예, 곡선 자체입니다. 원인 뭐 이 들어오면 상 없으면 그죠? 자체. 세 번째 묻는 거 요거 묻습니다. 대체제 가격이 보완제 가격이 어떨 때 당해제와 수요가 증가할 거 묻는 거요. 그죠? 거꾸로 가볼게요. 자, 당해제와 물건 산다 이 말이 얘는 안 사야 되지. 그죠? 안 산다 이건 물건 가격이 어떨 때? 올라갈 때지, 그지? 거꾸로 이건 얘 안 사면 안 사야 되지. 이거 사는 거네? 사면 얘 사야 되지. 사기 위해서 뭐야? 가격이 어떨 때?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 이 세 개 가장 중요하니까 이 세 개를 잘 정리하시라고. 그중에 특히 얘를 모르면 말짱 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일단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물론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 있습니까? 수요는 우하향, 공급 이건 아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책 갑니다. 책 어디 가는가 하면요. 쭉 가보니까 98페이지. 자, 98페이지. 균형시장. 자,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게 있습니다. 봐볼까요? 물건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QD가 뭐라고요? QD 무슨 양? DDDD 수요량이지. 자, QS는요 공급량이죠. 아까 했던 거죠? 자, 이때 보니까 만약에 가격이 100원 정도 되어진다면 수요는 몇 개 삽니까? 수요 30개지. 공급은요 10개죠. 누가 더 많습니까? 누가 더 많아요? 이런 게 수요가 초과된 거지. 이걸 다른 말로 초과 수요 이 말씀입니다. 초과 수요. 그 초과 수요는 말은 살롬 되게 많다는 소리죠. 그 살롬 많으면 가격이 뭐합니까? 올라가겠죠. 거꾸로 보니까 가격이 300원 되었을 때는 수요 10개, 공급 30개죠. 이 말을 보통 뭐라면 다른 말로 뭘 한다고? 초과 공급 발생한 거죠. 이 말은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많아지면 집값은요. 이런 게 가끔 증상 뜨기도 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저기 있는 22번. 자, 22번 문제 보시고요. 초과 공급 발생되면 집값은 나와 있는 물건 많지 않습니까? 집값 떨어진다. 임대 하락이지. 초과 수요 발생된다. 이 말은 집값 올라가지. 그죠? 예, 그래 보시고. 자, 다시 이제 칠판 보시고요. 자,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된 건 수요 공급. 1넘버 우하향이지. 이렇게 된 게 무슨 곡선? 공급 곡선. 그럼 보세요. 이런 게 보니까 어떤 초과 수요, 초공급 발생하다 언젠간 균형되겠지. 균형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양이 같을 때 오죠. 이게 다르면 균형점 아닙니까? 이때 형성된 양이 뭐라고? 균형량. 같은 말이 뭐요? 균형수급량. 네? 균형수급량. 또는 뭐야? 균형 뭐랍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거래량, 수급량, 균형량 같은 말입니다.
이때 형성된 가격이 뭐라고요? 균형 가격이지? 그죠? 자,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균형점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있죠. 이렇게 수요가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요거 수요 증가 감소. 이쪽 증가지지? 이건 감소지? 그럼 균형점 달라지는 거죠? 다시 이렇게 된 건 공급 뭐요? 우측 증가야. 이쪽은 공급 감소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수요 또는 공급 곡선이 변화하면은 이 균형점이 변함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양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 이게 항상 시험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균형 시장은 시험에 매년 딱 2개 나옵니다. 한 개는 계산 문제, 한 개는 무조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계산 문제는요. 저기 뭐 있습니까? 99페이지 있습니까? 그거 있죠, 그죠? 그와 같은 게 매년 시험 나와. 이건 이 계산 문제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진짜. 이건 나중에 제가 이 계산 문제 따로 띄어서 할 거예요. 하는데 우리 매년 최근에 보니까 계산 문제 총 10개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거 포기하면 결국 25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75점 가지고 우리 목표 점수 65점 맞추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 중에 상급 문제 못 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목적은 적어도 여기서 뭐 10개 중에서 최소한 5개는 푸시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수학이 아니라 산수 문제 보통 한 7개, 8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개 또는 3개 이건 상급이에요. 이건 수학이야. 그럼 풀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이제 수업할 때 있죠. 9개 정도를 합니다. 이건 산수야. 요거 마시면 적어도 매년 보니까 시험에선 6개 내지 7개 맞추더라 이겁니다. 해보니까. 또 이건 산수란 말 기본 전제 벌써 뭐 있습니까? 1분 안에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1분 안에. 그런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3월부터 하면 본격적인 여기 있는 계산 문제 할 거라면 제가 그때 보시고 그냥 지금 계산 넘어가세요. 한 의미 갖지 말고. 자, 그러면 말로써 묻는 거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합니다. 수요 또는 공급 중에서 그래프 하나만 이동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보는데, 자,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만 증가 감소되었을 때. 다시 이제는 수요는 뭐 있습니까? 절대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공급만 이게 증가 또는 감소로 변한다면 시장에 있는 균형량과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설명했던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양에 대한 표현입니까? 가격에 대한 표현입니까? 양이죠. 그럼 결국 양에 대한 표현은 뭐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수요가 증가된다 이 말은 양이 많은 거예요. 양. 수요 감소이면 양. 공급 증가 이게 양편이야. 공급 증가 양, 공급 감소 양. 이렇게 가시라고 그냥 따라서. 제가 좀 더 그래프를 그려보겠지만.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이때 자 우리 말 해볼게요. 물건 살 놈 더럽게 많대. 집값은요? 예, 살 놈 점점 줄면 집값은요? 자 이거 중요한 사실이 있네. 수요란 거는 가격이든 양이든 항상 이 말과 같이 움직인다 이거요. 그죠? 그런데 이 공급은 자, 집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대. 집값은 떨어지겠죠. 집이 점점점 감소한대. 집값? 그죠? 따라서 보니까 현재 뭐 있으면 공급이란 놈은 가격이란 말과 항상 반대 방향 간다 이거지. 그죠? 이걸 기억하시라고.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이거 집에 가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니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확 남으니까. 자, 이렇게 수요, 공급이 있는데 원래 균형점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수요는 증가는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지? 그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되면 균형량이 뭡니까? 균형 가격은요? 요거 나오지. 그죠? 다시. 자, 이쪽이 감소 맞죠? 균형량은요? 가격도 뭡니까? 줄지.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적인 측면 가볼게요. 원래 수요와 원래 있는 공급이 있는데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에서 이쪽이 증가 감소 생각 잘하셔. 양이 우측이 증가되지? 이쪽이 증가네. 그럼 양은 뭡니까? 증가되지. 가격은 맞아? 감소하죠? 여기 나오지? 거꾸로 보니까 이제 이쪽이 공급 감소죠. 감소라면 양이 많은 거요. 줄지. 가격은 많은 거요. 이게 나오죠. 그죠?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죠? 한데 공부하실 때 뭐 있습니까?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내가 금방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속된 말 야매를 먼저 알고 있으면 약간 변형된 거 나오면 못 풉니다. 절대. 근데 기본을 알고 그다음에 야매를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시험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이걸 한번 그려보면요. 내 기억에 남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 시험은 이게 안 나와. 잘 안 나온다고. 뭐가 나오는 거면 아니 무조건 뭐 시장이 수요이든 공급이든 딱 한 개만 변동이 있는 경우 있냐? 그렇지 않는 경우 있어. 둘 다 동시에 이동될 수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이 동시에 이동되는 게 시험 나와. 자, 동시에 이동되는 거는 크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도 공급도 동시에 증가되는 경우. 두 번째, 수요도 공급도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 수요는 증가되지만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 네 번째, 수요가 감소하지만 공급이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먼저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있죠. 나중에 조금 쉽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면 또다시 여기서 뭐 있으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또 있어요. 해볼게요.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수요, 공급, 자, 이때 보니까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변화폭이 있죠.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둘 다 똑같은 폭만큼 변화가 있는 경우인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럴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량이 같냐? 분명히 달라집니다. 해볼게요. 이제 보세요.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 말은 수요가 이만큼 커질 때, 증가될 때 공급도 증가되는데 이것만큼만 공급이 증가되겠대. 표현 자체가. 그 균형점 요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 뭡니까? 양도 뭐죠?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죠. 자, 두 번째는 수요가 요것만큼 증가되는데 공급은 이것만큼 이렇게 증가되는데 공급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균형점 요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은 뭐죠? 커지는데 가격은 뭐합니까? 줄지. 그죠? 그래서 양은 증가되는데 가격은 오히려 감소하네. 세 번째 뭔가 이겁니다. 수요하고 공급 변화폭이 똑같이 증가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결과 양은 뭐합니까? 가격은요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양은 같아지는데 가격은 뭐합니까? 말하자면 양 증가는 가격은 같은 거지. 자, 첫 번째 꼭 기억할 거. 만약에 문제에서 변화폭이 누가 더 크다 하면요. 큰 쪽에 있는 그 값에 따라가라고. 상대편은 볼 필요 없어. 네? 자, 이 말은 수요만 증가되면 이 값 나오잖아. 나오죠? 보니까 공급만 증가되면 이 값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왔을 때 변화폭이 누가 더 크면 큰 쪽 따라가야 돼. 반대편 신경 쓰지 말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되게 달랑 이것만 딱 주어져요. 달랑구만. 이것만 주어지면 어떡합니까? 세 개 다 동시에 설명해야 되겠지. 예를 들면 결국 클 수 작을 수 있으니까 그거 동시에 설명해 볼까? 자, 양은 무조건 뭐요? 양. 가격은 보니까 때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을 수 있는 결과 이 상태는 가격을 뭐요? 모른다. 이게 답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이게 딱 한 개의 질문 뜨면 참 좋겠어. 근데 이 네가 동시에 다 뜬단 말이야. 뜨는 순간 우리 뭐 있습니까? 이 그래프 그려볼 겁니까? 그려보는 순간 날 생각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조금 빨리 푸는 방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다 항상 양 가격을 쓰라고. 써놓고 비록 둘 다 변화가 있지만 기본 전제는 둘 중에 한 개는 고정돼 있다 가진 거. 즉 공급은 불변된다 생각하고 수요만 증가되면 양은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만 증가되면 양은 뭐 됩니까? 가격도 됐죠?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만 증가되면 양 뭐요? 이게 양편이면 가격편입니까? 양편이지? 그럼 양 뭐 하는 거요? 가격은 이렇게 해놓고 동시에 가보라고. 가보니까 자, 양은 무조건 뭐요? 증가하지. 가격은 뭐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질 수 있지. 이 말은 가격은 뭐요? 모른다. 알 수 없다. 이 답이라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제? 이거 지금 하지 말고 앞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설명할 목적이라고요. 자, 이제 거꾸로 해볼게. 자, 보세요. 이렇게 보죠. 이거 해볼까? 이거. 맨 밑에 양과 가격 써주고. 자, 수요만 증가되면 수요는 항상 같은 방향이야. 가격량이. 수요는 양도 가격도 그죠? 이제 수요 고정돼 있어요.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항상 이건 양편이야. 양 뭐 한다고? 가격은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양은 때에 따라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지. 이 말은 양은 뭐요? 모르지만은 가격은 무조건 뭐 한다고? 이 답 분명히 나와야 돼. 한번 해볼까 이제 실제? 자, 이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 감소. 요거죠. 근데 변화폭이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이게 더 클 수도 있지? 같을 수도 있죠? 그림 그리니까. 자, 거꾸로. 이때는 항상 누구 따라간다? 큰 쪽. 수요가 더 큰 쪽이지. 변화폭이.
그러니까 이건 고정된 생각으로 수요만 증가되면 양, 가격 이 답 나와야 돼. 공급 감소폭이 더 큰 거지. 요 값 따라가. 공급 감소면 양 떨어지고 가격 올라가지. 이건 설명할 필요 없거든. 그러면 실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자, 원래 있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먼저 수요가 이만큼 커지니까 공급이란 놈은 감소하는데 얘보다 더 적은 폭만큼 감소하더라 이겁니다. 그림이. 균형점 요거죠. 가격 뭐합니까? 양도 뭐하죠? 이 값 나오지. 그죠? 다시 한 번 더. 요놈도 보니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때 수요는 이것만큼 증가되었지만 공급은 이것만큼 감소하더라. 공급 변화폭이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균형점 요거 맞습니까? 가격요, 양은요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공급 감소폭과 수요 감소폭이 같다는 거예요. 수요 증가폭이. 결국은 양은 뭐합니까? 그죠? 가격은 뭐죠? 그죠? 결국은 양은 불변인데 가격만 만다고. 그러면 이 확인된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보니까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지. 동시에 설명해 줘야 되죠. 양은 보니까 때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으니까 양은 뭐요? 모르지만 가격 어떠한 경우가 되는지 무조건 가격 뭐합니까? 확인됐습니까 이거?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되겠네. 에? 다 해볼까 이제? 자, 이것도 써보자고. 자, 수요만 감소하면 같은 방향이지?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가격은? 자, 설명 들어가자고. 들어보면 가격은, 양은 무조건 뭐요? 가격은 상황에 따라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죠? 알 수 없다는 거지. 다시 얘도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양도 뭐 하는 거예요? 줄겠다. 그죠? 공급이 증가되면 양은 증가되는데 가격은 뭐하죠? 떨어지네. 그 결과 보니까 양이란 놈은 때에 따라 올라가고 떨어질 수 있는 결과 알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라는 항상 뭐 있습니까? 자, 그럼 딱 보니까 뭐 중요한 사실이 있어.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었을 때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으면 변화폭이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으면요. 가격과 양 둘 중에 한 개 값은 모른다가 분명히 나와야 돼. 그지? 보니까 그 상대편 값은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팁을 알고 있으면 이게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중 가면 이건 지금 하지 말고 일단 이걸 먼저 하시라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수요 증가 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화살표가 움직이는데 요 편이 요 수요 공급 돌리 증가인데 요 편이 양입니까 가격입니까? 양이지. 양이 둘 다 뭐한 거야? 그럼 양 뭐 하는 거예요? 양은 올라가지. 그럼 반대편은 가격은 이게 더 크면 이쪽 따라가지. 이쪽이 더 크면 이쪽 따라가겠지. 다시 양은 반대 방향이지. 양은 어떻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둘 중에 한 개 맞아.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이거 맞을 만큼 이렇게 푼다고요. 지금 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 풀면 충분히 쉽지 않은지 다 풀 수 있다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힘드니까 지금 뭐라는 거면 이렇게 공부를 먼저 하시라고요. 해야만 난 내가 쉽게 이해된다고. 됐죠?
자, 그럼 결론부터 할게요. 지금은 내가 봐선 이거 안 하고 나 같은 주구장창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응? 이쪽은 문제 푸는 스킬이지, 그죠? 이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내 거를 가져가면은 얘는 푸는 게 아주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아까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이런 거죠. 네, 말 타면 종 부르기 쉽지. 그죠? 서 있으면 앉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버려. 그냥 암기해 버려. 이거 갖다가. 돌아서면 있죠.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면요. 이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걸 갖다 미리 해보시라고. 근데 지금 미리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시간 임박하면요. 하고 싶었는데 시간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제는. 결국 뭐야? 계속 틀린다고, 이걸. 굉장히 쉬운 건데. 그래서 할 건 이걸 맨 먼저 집에서 해보시고, 요값 확인하시고,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 표현이 양에 대한 표현인데, 수열한 놈 항상 이 같이 움직인다, 얘하고. 근데 공급은 단지 뭐 있습니까? 가격만이 반대 방향 가는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래 따라가시면 나중에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림 그리는 시간 많이 걸려서 그렇지. 한번 그러면 어떤 자꾸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고, 이거. 자, 그러면 문제. 자, 문제. 먼저, 거기 보니까요. 24번부터 봅니다. 24번.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뭐한 거요? 수요는 같은 방향. 수요 감소면 가격도 양도 둘 다 떨어집니다. 그죠? 가격도 하락, 거래량도 뭐 있습니까? 감소. 25번. 공급이 증가했지. 그죠? 그럼 가격은 반대지? 그럼 가격은 뭐합니까? 하락하고. 양은요? 증가되지? 이렇게 원칙인데 조금 보니까 우리 23번이 문제 좀 어렵거든요. 23번은. 앞으로 아마 이렇게 시험 나올 것 같으면. 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이건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이 공급인 걸 먼저 아셔야 돼. 그럼 공급 뭐요? 자재 비중 하락 아닙니까? 네? 공급 증가지. 공급 증가라면 이 말 뜻이 이게. 그러면 공급 중 양은 뭐요? 증가. 가격은요? 즉 공급 증가야. 가격은 반대. 하락되지. 자, 다시 26번 갑니다. 수요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나 있죠? 그죠? 나와 있는데. 자, 여보시 이제 이런 건 무조건 하살표에 뭐든 하라고. 수요가 뭐 한다고? 공급 뭐 한다고? 자, 여기 양 표현 맞죠?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양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니, 때에 따라 양은 증가 또는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둘 중 한 개 맞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뭐 합니까? 여기다 한번 나와야 돼. 이게 나중에 마지막에 이런 문제 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하실 거에 제일 빠릅니다. 해보면. 힘들 말죠? 통과. 아니, 공부할 때 자꾸 굳이 스트레스 쌓여가면서 공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과목 6과목인데 머리 터지는데, 그죠? 요즘 좀 자꾸 공부도 있죠. 지금 굉장히 힘들가면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이 지치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우리 특히 좀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이 연세라는 건 40대 이상, 자꾸 이제 뭐 하는 거면 지금 자꾸 운동하시라고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나중에 한 8월달 넘어가면요. 내가 지쳐서 책을 못 본다고. 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가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지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 못하게 돼 있다고. 몸이 처져서 책을 못 보게 돼 있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마 지금 11월 달, 12월 달 그 2달 동안 공부한 양하고 한 9월 달 가서 일주일 공부하면 거의 맞먹는다고 이게. 심지어는 한 3일 공부하면 맞먹는다고. 근데 공부할 이게 몸이 못 따라하는 거야. 책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뭐 있습니까? 시간 날 때는 좀 걷고 하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기 뭡니까? 헬스장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뭐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죠? 무슨 힘 빌려야 됩니까? 빌려. 우리 보약도 뭐 있습니까? 약발 있을 때 먹어야 되지. 그죠? 방전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리미리 먹으시라고요. 이거 실제 많이 먹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미리미리 드셔야지 나중에 다 뭐 체력이 딸렸을 때 고갈됐을 때 먹어봐야 아무 약발 없습니다. 자, 27번. 자, 호래도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더 크게 증가된, 누가 더 크게 변한 거예요? 수요 공급. 그 수요 쪽 따라가야 돼. 수요 뭐지? 수요 증가지? 그러면 수요 증가 뭐지? 같이 움직이지? 가격도, 양도 둘 다 올라가야 되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런 거야. 어렵다 이거 아니고 할 수 있냐, 이게 할 수 있냐면 한번 생각해보라고.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충분한 거죠. 그냥 거기에 의의를 두고 넘어가시라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요. 자, 책 99페이지, 100페이지로 넘어.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메뉴에 박스가 있는데 공급은 불변이고 동그라미 1번, 2번 수요 증가 감소인데 여기 보세요. 요거 묻는 거예요. 요네요. 요게. 자, 밑에 있는 갈로 2번 공급 변화에서 박스 안에 수요는 불변인 동그라미 1번, 2번 공급 증가 감소 물었죠. 거기에 요거 묻는 거예요. 요네요. 자, 밑에 있는 갈로 3번에 우측에 갈로 1번 101페이지 가로 1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되는 경우인데 첫 번 동안 1번 수요 증가분과 공급 증가분의 크기를 알 수 없을 경우는 칠판 보시고 요거 있지. 요거 묻는 거예요. 누가 더 크다 알 수 없는 경우. 그죠? 동그라미 2번은 뭐 있습니까? 수요 증가분과 공급 증가 크기를 알 수 있을 때 요게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 설명이에요. 갈로 2번은 요거, 갈로 3번, 갈로 4번. 그런 거예요. 집에서 해보세요. 자, 오답 103페이지 큰 3번. 단기 균형, 장기 균형 이런 거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요거 한번 해볼까? 105페이지. 105페이지. 밑에 예제 문제 있지. 그죠? 1번은 수요만 감소했지. 그죠? 그럼 같은 방향, 모든 게 감소해, 모든 게. 그죠? 그럼 1번 틀린 거지. 2번은 뭐 있습니까? 공급만 증가했지. 그럼 가격은 뭐예요? 하락. 양은 증가. 3번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다. 수요, 그러면 이 뭐 누구 따라가야 돼? 수요 따라가지. 수요 증가지. 모두 올라가야 되지. 4번 자, 누가 더 커져? 4번 누가 더 커? 공급 감소 더 큰 거 아니야? 공급 감소 따라가야 됩니다.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감소지. 5번 누가 더 커? 수요 감소가. 수요는 같이 움직여야 돼? 모든 게 떨어져야 돼? 하여튼 그래 나옵니다. 자,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충분히. 자, 좀 쉬었다가 106페이지 있는 탄력성 할게요.